오늘은 아이들의 그 유치원 어린이집의 등원 거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의 이제 경험담인데요. 저희 큰애 다미가 이제 3살 때 어린이집을 처음 가게 됐어요. 그 어린이집은 이제 가정집 어린이집이어서 저희 집 바로 옆동 1층에 있는 가정집 어린이집이었는데, 그러니까 3살이면은 사실 조금 이른 나이였잖아요. 근데 곧 있으면 담이 동생이 태어날 예정이어서 이제 동생이 태어난 다음에 그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면 아이가 이제 내가 동생 때문에 이런 데를 보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까봐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 얘를 어린이집에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가정집 어린이집을 이제 3살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처음에 갔을 때 뭐 그럭저럭 적응을 잘 해서 이제 한 5, 6개월 정도 다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4세가 되어서 4세 반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가정집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4세 반이 된 지 한 1, 2주 후부터 얘가 등원 거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울고불고 안 간다 그러고 막 등원 거부하고 안 간다고 하니까 맨 처음에 설득하고 설득을 하다가 좀 안 되겠다라는 상태가 이제 온 거예요. 한 1, 2주를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얘가 이렇게 안 가려고 하고 맨날 울고 그런다. 라고 해서 이제 바뀐 4세반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근데 다미가 원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울고 그러면 제가 다미만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여기 원에 아이들이 많잖아요. 제가 다미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좀 당분간은 쉬었다가 다시 오더라도 지금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제 안 가는 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안 가게 된 가장 큰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 이게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됐는데, 선생님께서 만약에 어머니 다미가 이렇게 울지만 제가 다미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볼게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좀 선생님하고 잘 얘기를 해봐서 조금 더 다미를 잘 갈 수 있도록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딱 그렇게 어머니 제가 다미야만 달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거기서 딱 끝내버리니까 좀 서운한 것도 솔직히 있고 그 현실을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뭐 다른 부모 입장에서도 누군가 애 하나 때문에 우리 애가 같이 케어를 못 받고 있으면 좀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 아이의 뭐 낮잠 인불이라든지 아이의 어떤 뭐 여분의 옷이라든지 그런 걸 찾으러 이제 갔어요. 근데 저희 아이를 이제 같이 데리고 가서 선생님한테 인사도 시키고 아이들한테 이제 뭐 나 이제 안 와 이렇게 좀 인사도 시키려고 같이 담이랑 그 원에 갔는데 담이가 그 앞에서 막 늘 다니던 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계단 위를, 그러니까 1층인데 이게 약간 반계단을 올라가야 됐었는데 그 반계단을 안 올라가고 거기 이렇게 우체통 있는 데서 좀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이야 일로 와, 우리 이제 뭐 여기 안 다니니까 인사해. 그런데도 애가 막 그 원 앞에까지 그 대문까지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인사하고 나왔어요. 그 아이 짐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좀 의아했었어요. 얘가 이렇게 늘 다니던 원인데,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이고 그런데 인사하러 온 건데 그거마저도 이제 안 하려고 하고 숨어 있고 왜 그러지? 라고 이제 좀 의구심을 가졌죠. 그리고 그때는 얘가 이제 뭐 3살이고 4살이고 이럴 때니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기본 의사소통은 되지만 막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여기를 가고 싶지 않고 이런 게 힘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됐었어요. 그냥 얘가 너무너무 싫은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안 다녔죠. 그리고 이제 4세 동안은 아예 그냥 어떤 원도 안 갔어요. 그리고 아이가 그 이후에
어디를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수업을 하더라도 엄마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같이 수업을 받는 거 말고는 아이 혼자 들어가고 뭐 그런 수업은 아이가 뭐 전혀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 그랬던 아이인데 굉장히 막 엄마 집착도 생기고 엄마랑 떨어지면 뭐 난리가 나고 조금 그런 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4세 때는 아무 데도 못 가고 그냥 뭐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둘째가 태어났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그 어디도 이제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세가 될 때는 진짜 이거 5세 때는 어디든 가야 된다. 얘를 이 상태로 계속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엄마와 떨어지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어린이집을 넣었어요. 근데 그 어린이집은 우리 조카들도 이미 거기를 졸업했고 또 담이랑 동갑인 조카도 거기를 이미 다니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냥 또 같이 다니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거기를 갔어요. 거기는 뭐 시설이 뭐 엄청 좋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곳이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믿음을 토대로 하는 곳이기도 했는데 담이가 이제 그런 어떤 어렸을 때 그런 트라우마를 가진 상태에서 그 원을 갔었는데 그 트라우마가 정확히 뭔지는 몰랐지만 어쨌거나 얘는 그런 좀 트라우마를 가지고 5세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다니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5세 내내 솔직히 울면서 가고 또 내려서 울면서 내리고 원에서도 좀 잘 놀긴 했지만 그 엄마가 없는 상태고 이런 거에 대한 힘든 게 계속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5세 때 선생님은 정말 되게 많이 힘드셨었어요. 담이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쉽게 좋아지지가 않았어가지고 아이도 솔직히 힘들게 원을 다녔고 선생님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 원에 담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이제 생긴 거예요. 담임 선생님 말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내년 6세에는 담이가 선생님 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7세 반을 맡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원에는 6세지만 생일이 빠른 애들은 7세 반에 넣어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담이를 7세 반에 넣어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이가 6세 때 7세 반에 간 첫날 집에 딱 돌아오면서 이제 셔틀에서 제가 딱 받았는데 담이가 저한테 엄마 나 오늘 너무 즐거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얘 입에서 한 번도 원에 갔다가 즐거웠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7세 반 간 첫날 아이가 즐거웠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감동인 거예요. 아니 얘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라고 너무 놀랐는데 그 다음날도 그런 말을 하고 그 다음날도 그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얘는 6세 때 그 7세 반에 가서 매일매일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의 어떤 그런 분리불안이나 그런 상태도 정말 눈에 띄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6세 때부터 너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6세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의사소통이 좀 확실하게 되고 이런 시기이긴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큰 정말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는 정말 제가 머리를 띵 맞은 듯한 이런 사건이었는데요. 저랑 담이랑 아파트 상가를 이렇게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가를 가다가 옛날 그 어린이집의 원장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저희 아이와 저를 보면서 어머 담이야 오랜만이야 뭐 잘 지내 반가워 라고 이제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원장 선생님께서. 근데 담이는 이제 또 약간 뭐 삐죽삐죽 하면서 네 뭐 이러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저는 선생님하고 간단하게 뭐 얘기를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딱 헤어지고 나니까 담이가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근데 선생님이 왜 착한 눈하고 착한 말 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선생님이 착한 말하고 뭐 착한 눈 안 했어? 그랬더니 원래 나쁜 눈하고 나쁜 말 했었잖아. 근데 왜 지금은 나한테 착한 눈하고 착한 말 해?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그래 선생님이 그랬었어 그랬더니 원래 나쁜 눈 했었잖아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 더 많이 자세하게 묻진 않고 그냥 아 얘가 무슨 일이 있었었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아 그래서 얘가 등원 거부를 했었던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등원 거부가 분명히 이유가 있었는데 얘가 3살, 4살 때는 그거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냥 울고불고 떼쓰는 걸로 등원 거부를 했던 거고 지금 그래도 6살이 되니까 어느 정도 표현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7세 정도 됐을 때 이제 담이랑 저랑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그냥 뭐 우리 티타임 할까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담이아랑 어떤 공감대를 가지려고 엄마도 유치원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그래서 엄마도 유치원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장난꾸러기여서 혼난 적도 있고 뭐 이런 적도 있어 라면서 이제 같이 유치원 시절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7세 때. 그랬더니 담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도 어렸을 때 혼나서 뭐 무서운 적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도 그런 적이 있었어? 그랬더니 담이가 한 얘기가 내가 여기 1층 거기 유치원 다녔을 때 그래서 이제 그 가정집 어린이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1층에 있는 유치원을 다녔을 때 내가 거기서 울었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를 어떤 방에 이렇게 넣었는데 그 어떤 방에 넣었는데 그 아이가 못 나오게 하는 혹은 강아지들이 못 넘게 하는 그 문 앞에 설치하는 어떤 철문 같은 거 있잖아요. 철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게 설치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하는 얘기가 엄마 내가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런 게 내 이렇게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엄마 내가 이렇게 컸으니까 그거를 훌쩍 넘을 수 있잖아.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 라고 7살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7살 정도가 되고 더 크면 그 넘지 못하라고 만든 그 이렇게 문 같은 게 뛰어넘을 수 있지만 3살, 4살 땐 딱 이렇게 턱걸이에 걸리잖아요. 완전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게 너무너무 공포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울면 거기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그 당시엔 무서웠대요. 근데 이제 7세에 그걸 말하는 지금 입장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그때는 무서웠지만 지금은 그거 하나도 안 무섭다 이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원에서 그런 트라우마가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울었을 때 거기에 갇혔고 내가 거기를 나오지 못한다는 혹은 엄마와 떨어져서 다시 엄마를 못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공포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포가 생기니까 그 원에 더 이상 가고 싶지가 않았고 그래서 등원 거부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3, 4살 때 있었던 이야기니까 정말 2년 후, 3년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뒤늦게나마 그 이유를 알게 돼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그렇게 등원 거부를 할 때는 정말 이유가 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그때 그 당시에 등원 거부를 할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려서 정확하게 자기가 그 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도 그나마 3년 후 정도에 그 이유를 알게 되니까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았던 게 풀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경험으로 다른 뭐 엄마들한테 조언을 하는 게 아이가 등원을 거부할 때는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특히 첫 아이 같은 경우는 원에 너무 시설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시설이 좋으면 물론 좋겠지만
시설보다는 사실 선생님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대하느냐가 정말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저희 아이 둘 키우면서 느꼈어요. 이제 어렸을 때 상처면 또 잊혀질 것 같지만 그게 꽤 오래 가더라고요. 저는 진짜 오래 그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정말 이렇게 좋은 선생님 만나지 않았으면 그게 제가 초등학교까지 계속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6세, 7세 때 많이 그게 좋아져가지고 초등학교 가서는 훨씬 좋아졌어요. 오늘 저의 경험의 이야기가 혹시라도 등원 거부를 하고 있는 자녀의 부모님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